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회사에서는 분명 팀이 하나인데 이상하게 좋은 일은 다 내공처럼 느껴지고 힘든 일은 왜 남의 일처럼 보이는지 말입니다. 특히 승진 시즌만 되면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의견이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 그걸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영업도 비슷합니다. 같은 상가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가 생기면 갑자기 세상이 좁아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평화로웠는데 오늘부터는 상대 가격표가 궁금해집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꼭 하나를 차지해야만 행복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눈에 띄는 위치 말입니다. 수천 년 전 랍비들도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가장 밝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낮이 되기를 원하고 아무도 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오늘 만나게 될 탈무드 아가다, Where the Separation and Boundaries of Day and Night, 우리말로는 낮과 밤의 분리와 경계는 바로 이 질문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문헌적으로는 창세기 랍바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대 전통에서는 빛과 어둠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전해져 왔습니다. 얼핏 보면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쟁과 욕망, 경계와 역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통해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욕망이 평화를 깨뜨리고 반대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살린다는 점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직장과 사업, 가족과 인간관계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여정은 생각보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길목에서는 창세기 랍바에 등장하는 낮과 밤의 분리 이야기를 원문 그대로 살펴보며 랍비들이 전달하려 했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주 창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직장 생활과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길목에서는 이 통찰이 동양고전의 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동서양의 현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를 강조했는지, 왜 지나친 경쟁이 결국 모두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길목에서는 현대 사회의 경쟁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많을수록 무조건 발전한다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건강한 경쟁도 있지만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경쟁도 있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차이를 오래전에 간파했습니다. 네 번째 길목에서는 플라톤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인간 욕망의 본질을 비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목에서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낮과 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에 대해 랍비 베레키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명한 두 학자, 랍비 요하난과 랍비 시므온 벤 라키슈는 이 구절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실제 영역의 분할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느 왕에게 두 명의 경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낮은 내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낮은 내가 맡아야 합니다. 이 장면이 조금 우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야간 당직은 싫고 주간 근무만 하고 싶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회사를 다녀도 완전히 낯설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성과가 잘 보이는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가 많은 업무에는 조용히 시선을 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왕이 개입합니다. 먼저 한 사람을 따로 불러 말합니다. 낮은 너의 영역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로 불러 말합니다. 밤은 너의 영역이다. 랍비들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빛에게는 낮이라는 영역을 주셨고 어둠에게는 밤이라는 영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왕은 승자를 정하지 않았을까? 왜 한 사람만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영역을 나누었을까? 이제부터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차근차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왕, 그리고 서로 같은 영역을 원하며 다투는 두 명의 경비대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모두 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낮을 원합니다. 더 밝고, 더 눈에 띄고,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자리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주목받는 역할을 선호합니다. 회사에서도 발표는 하고 싶지만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골 넣는 선수는 기억하지만 묵묵히 수비하는 선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두가 낮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전혀 예상 밖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둘 모두에게 역할을 줍니다. 단,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줍니다. 낮은 낮의 영역이고 밤은 밤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은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평화는 모두가 같은 자리를 차지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한계를 받아들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종종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해서 생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의자에 앉으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가 정해지면 다툼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많은 경쟁은 사실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경계의 혼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질서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랍비들이 굳이 낮과 밤을 서로 경쟁하는 인격처럼 묘사했는지, 그리고 그 비유 속에 어떤 인간 욕망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랍비들이 이 비유를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밀려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런 구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밤도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 역시 왕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경비대장입니다. 낮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다시 말해 밤은 낮을 이기지 못해서 남겨진 잔여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독립된 영토를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모두가 가는 회사, 모두가 뛰어드는 시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로 몰려갑니다.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비교는 끝이 없어지고 결국 행복보다 피로가 더 커집니다. 남들이 다 들어가려는 문은 원래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랍비들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가장 밝은 자리만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투는 한가운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사람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경쟁하는 시장 대신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찾은 사업가, 모두가 같은 길을 갈 때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구축한 직장인, 모두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에 집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발 물러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영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밤의 의미입니다. 밤은 낮이 되지 못한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역할을 인정받은 또 다른 주권입니다. 랍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싸워야 할 전장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낮을 향해 달립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팔로워, 더 큰 집, 더 좋은 평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먼저 타려고 노력하면 결국 아무도 빨리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혼잡해집니다. 인생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높은 자리 하나만 바라보면 경쟁은 점점 거칠어지고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건가?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 아주 차분한 답을 줍니다. 모든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능력과 내 삶의 범위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착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포기해야 할 욕망을 정할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까지 통제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그러나 내 영역을 명확히 정하면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가진다는 것은 제한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유를 의미합니다. 왕이 밤에게 밤을 주었을 때 그것은 좌천이 아니라 독립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삶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는 삶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랍비들이 말하는 실존적 지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통찰은 동양의 고전에서도 거의 똑같이 발견됩니다. 노자는 웍도덕경잇에서 지지불태, 가이장구라고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은 멈추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휴대전화도 충전이 필요한데 사람은 충전 없이 계속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쉬고 있어도 뭔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런데 노자는 오히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낮과 밤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밤은 낮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낮도 밤의 역할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각정 성명 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기 본성과 자기 자리를 올바르게 찾을 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의 비밀이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전들은 반복해서 다른 답을 줍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내 삶을 가꾸는 데 사용하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남의 속도로 살지 않고 자기 리듬을 찾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분리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랍비들과 동양의 현자들은 모두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현대 경영학과 행동과학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역할이 불분명할수록 갈등이 증가합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애매하면 업무 자체보다 책임 소재를 두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대로 역할과 권한이 명확해지면 협업은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는 마치 왕이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해준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장도 비슷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모두가 탐내는 거대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이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래 살아남는 기업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낮을 차지하려 할 때 자신만의 밤을 발견한 기업들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꾸 남과 똑같은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면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의미를 느끼는 분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쟁자는 줄어들고 집중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이 말한 영역의 분할은 단순히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 관리의 원리이고 시장 생존의 전략이며 동시에 인간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두가 낮이 되려 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존재할 때 비로소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도 내 영역이 아닌 곳까지 차지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 언어학과 포지셔닝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두 경비대장은 사실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오직 낮이라는 단어 하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가치 있는 자리가 그것 하나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매일 비슷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기에는 모두가 같은 자격증을 따려고 몰리고, 어느 시기에는 모두가 같은 업종에 뛰어들고, 어느 시기에는 모두가 같은 직무를 선망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경쟁자만 잔뜩 늘어나고 정작 기대했던 가치는 크게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들이 좋다고 하면 더 좋아 보이고 남들이 몰리면 더 가치 있어 보인다고 느낍니다. 랍비들의 비유는 바로 이 집단적 착각을 지적합니다. 두 경비대장은 낮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이 가진 상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더 밝고 더 주목받고 더 인정받는 자리라는 상징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대신 새로운 영역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두가 같은 곳에 몰리면 결국 경쟁은 심해지고 가치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남들이 보지 않는 영역을 발견한 사람은 비교 자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커피 전문점이 10곳 있는 거리에서 11번째 커피숍을 여는 것과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독특한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잘하는 업무 하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아무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영역을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 더 큰 존재감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낮만 바라볼 때 밤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권력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이야기에서 왕이 밤에게 낮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빼앗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왕은 밤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권력을 크기로 판단합니다. 더 넓은 영토,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직원, 더 큰 시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의 크기보다 권력의 밀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아주 큰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특정 분야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위에 없는데 모두가 그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공식 권력은 작아 보이는데
실제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도 어릴 때는 반장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은 명함보다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의실에서도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조용히 의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밀도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밤에게 준 것은 바로 그런 힘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독점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남의 영토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역의 밀도를 키우고 있는가? 랍비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짜 힘은 넓은 곳에서 박수받는 데 있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대체 불가능해지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문 초반의 빛과 어둠은 서로 경쟁자였습니다.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고 같은 권한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선언 이후 두 존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쟁자에서 협력자가 됩니다. 낮이 끝나야 밤이 시작되고 밤이 지나야 다시 낮이 옵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영업팀과 운영팀은 자주 의견이 다릅니다. 영업팀은 더 많은 기회를 원하고 운영팀은 안정성을 원합니다. 서로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존재하면 조직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부딪히지만 그 차이 덕분에 오히려 균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대를 없애야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거래처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언젠가는 관계가 깨지고 동료를 계속 경쟁 상대로만 보면 결국 자신도 고립됩니다. 사람은 혼자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갑니다. 랍비들은 낮과 밤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낮이 밤을 없애면 결국 낮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상대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존재할 공간을 인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고전 철학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플라톤은 윗국갓에서 정의를 설명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상태가 정의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갈등을 생각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직장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는 내 업무 자체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신경 쓰면서 발생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 부서는 저렇게 움직일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내 통제 밖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플라톤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를 욕망의 과잉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남의 역할까지 차지하려 할 때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경비대장이 동시에 낮을 요구하는 장면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과도 원하고, 인정도 원하고, 비교에서도 이기고 싶고, 모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칩니다. 반면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플라톤과 랍비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더 많이 차지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찾고 남의 자리를 인정하고 주어진 영역을 성실하게 가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마음의 평화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고전문학의 거울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엠 맥베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맥베스는 훌륭하고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왕으로부터 신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보다 남의 자리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익숙해지고 남이 가진 것은 멀리서 보면 유난히 반짝여 보입니다. 남의 연봉은 늘 실제보다 높아 보이고 남의 직장은 늘 우리 회사보다 좋아 보이고 남의 인생은 이상하게도 편집본만 공개됩니다. 맥베스 역시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를 다스리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매우 냉정합니다. 맥베스는 왕관을 얻었지만 평화를 잃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었지만 잠을 잃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신뢰를 잃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차지할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고 의심은 깊어집니다.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은 적군이 아니라 경계를 넘은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탈무드의 오늘 이야기와 맥베스는 묘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경비대장이 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끝까지 빼앗으려 했다면 결국 둘 다 파멸했을 것입니다. 맥베스의 비극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순간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내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인가? 랍비들의 대답 역시 분명합니다. 남의 낮을 훔치려 하기보다 자신의 밤을 훌륭하게 통치하는 사람이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토를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의 논의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무드 속 낮과 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반복되는 거의 모든 갈등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욕망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보다 경계가 사라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 아름답습니다. 밤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낮이 밤까지 차지하려 하거나 밤이 낮까지 독점하려 하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 나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할 때, 내 삶과 남의 삶 사이에 선이 흐려질 때 불안과 갈등이 커집니다. 사실 많은 스트레스의 근원은 부족함보다 비교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경우도 있지만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경계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계는 자유를 제한하는 담장이 아니라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내 영역을 알면 집중할 수 있고 상대의 영역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과 밤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고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면에서는 부족함에 대한 불안을 조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범위를 인정할 때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둘째, 행동에서는 모든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고 싶지만 결국 성과는 집중에서 나옵니다. 왕이 낮과 밤을 나누었듯 우리도 에너지를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과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존중하십시오. 상대를 도와주는 것과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면 관계도 지치고 나도 지칩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넷째, 가족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통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인생 전체를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배우자 역시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는 경계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서는 모두가 몰려가는 곳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들이 경쟁하는 시장에 무조건 따라 들어가기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찾아 깊게 파고드는 것이 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영역을 가진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시면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남의 낮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밤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탈무드의 랍비들은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 훨씬 오래, 훨씬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